크롬 하나 열어주시고, 크롬 열면 구글로 새 창이 뜰 거예요. 얘를 주소창에 EGA입니다. 이거 하나만 외워주시면 돼요. 지금 한 수업 페이지입니다. 지금 어디 적어놓으시던가 찍으셔도 되고요.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얘는 찍을 필요 없고 얘만 있으면 됩니다. 그냥 외우는 게 좋을 거예요. 그냥 이 9시 자바 수업하면은 얘는 그냥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일단 저랑 같이 수업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같이 진행할 때는 이런 수업 페이지를 활용해서 제가 드리는 기념 설명이라던가 또 문제라던가 링크라던가 모두 다 여기 올라갈 거예요. 여기 영상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거예요. 지금 이 화면은 녹화 중이고요. 제 목소리랑 같이 해서 지금 보고 계신 화면 자체가 녹화 중이에요. 그래서 일단 얘는 모바일로도 가능하고 집에서 그냥 컴퓨터 켜서 노트북 상관없어요.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얘는 엣지를 쓰던 파이어폭스를 쓰던 사파리를 쓰던 상관없고 웬만하면 이제 크롬으로 다 통일을 해주시고요. 개발자라면 크롬을 써야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여기 학원에 나와 계신 분들은 지금 앞에 있는 컴퓨터가 공용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게 대소문자를 구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문자 A, 대문자 G, 대문자 E 이렇게 쓰면은 다른 사이트로 넘어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자기 맘대로 바뀌어서 다른 사이트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학원에 나오신 분들 그럴 때 집에서 하면 어차피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혼자 쓰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여기 지금 공용 컴퓨터라서 방문기로 그냥 다 날려주시면 돼요. 방문기록 한 다음에 방문기록 삭제 싹 해주시고 그대로 또다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하기 전에 가입을 좀 미리 해야 되는 사이트들을 남겨드렸는데 이 뒤에 거는 천천히 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하나하나 소개를 좀 드리자면 지메일 계정은 원래 쓰던 게 있으셔도 새로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게 좋아요. 평상시에 일상에서 쓰던 거랑 공부할 때 쓰는 거랑 분리를 하세요. 분리를 해주셔야 나중에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공부용으로도 또 시험용으로도 그냥 걔네들은 통합이고 이제 일상이랑은 분리를 좀 시켜서 통일을 해주세요. 학업용, 시험용, 공부용으로 프로그래밍 공부를 한다면 방금 새로 만든 지메일 계정을 활용을 해야 되고요. 앞으로 그냥 이력서 같은 거를 제출할 때도 방금 만든 계정을 그냥 제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썼던 네이버 계정이라던가 이런 거는 다 이제 그냥 평상시에만 쓰시고 얘는 모두 다 통일입니다. 백엔드를 한다, 서버를 한다, 프론트엔드를 한다, 그러니까 DB를 한다, 네트워크를 한다 상관없어요. 그냥 지메일 쓰시면 돼요. 이제 무조건이요. 네이버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적어도 개발자를 공부하려고 하신다면 다른 건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해주시고 방금도 보셨다시피 얘가 호환성이 굉장히 좋아요. 호환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공부했던 기록들을 남겨놓거나 아니면 내가 수행했던 이력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메일을 통합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정 하나로 통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GitHub 얘는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만약에 내가 로그인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화면일 텐데요. 사인인이 로그인이고 사인업이 조인이에요. 그래서 가입을 지금 다 하셨을 텐데 지금 당장은 안 쓸 거예요. 이거는 2에 쓸 겁니다. 자바 2에서 직접 쓸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개발자를 하고 싶다면 그냥 디폴트예요. 무조건 있어야 돼요. 내가 개발 공부, 뭐 프로그래밍 공부, 컴퓨터 관련 공부를 하는데 기토브 계정이 없다는 거 말이 안 돼요.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은 호환성 때문에 좀 미리 해놓은 거고요. 이 녀석의 원래 목적은 이제 협업 또는 이제 형상 관리, 버전 관리 이런 용도로 쓰는 건데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호환성 때문에 좀 미리 해놨습니다.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어요. 한 열흘 동안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로그인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회사를 가셔도 많이 쓸 겁니다. 만약에 GitHub를 회사에서 쓰지 않는다면 이 GitHub에 준하는 기능을 하는 무언가를 쓸 거예요. 다른 이제 협업 툴 같은 거. 그래서 한번 다뤄놓으면 나중에 편할 겁니다. 얘는 GitHub를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냥 계정 정도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잘만 관리하면 그냥 포트폴리오로 쓸 수 있어요. 내가 했던 이력들이 다 남아요. 저는 약 1년 정도를 안 쉬고 찍었었습니다. 평일 주말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런 게 자료가 돼서 이거 보세요 하고서 넘겨주는 거예요, 인쇄 담당자한테. 그래서 요 고양이 마크 하나는 기억해 주시고, 지금 하나 확인해야 되는 거는 요거는 같이 해봅시다. 우측 상단에 아이콘 클릭해 주세요. 로그인은 당연히 해주셔야 되고요. 아이콘 클릭해 주시고 세팅스 세팅스를 클릭해 주시면 이런 창이 뜰 거예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메일스라고 있습니다. 이메일스. 그리고 여기 세팅스에서 왼쪽에 이메일스로 들어오셔야 돼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인증을 다 하신 것 같은데, 이 GitHub를 가입할 때 방금 전에 이 위에서 가입했던 지메일, 구글 계정을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얘는 까먹으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인 거 방금 만든 거 비번, 아이디 비번 다 까먹지 마시고 여기다가 그대로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증을 받은 프라이머리 계정이 하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대신에 오탈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방금 만든 계정이 뭐 1212인데 여기 121이라고 썼다 그러면 당연히 메일은 날아가지 않아요. 똑바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좀 일부러 오타를 냈는데 얘는 뭐 전송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저 여기 이메일 인증해라 라고 하는데 못해요. 애초에 여기 오탈자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여기서 뭔가 잘못됐다면 여기다가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추가를 해서 새로 보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고 뭐 리센드나 벨파이 이메일이나 뜰 거예요. 해서 지메일 가셔서 인증번호, 인증 코드만 입력하시면 돼요. 지메일로 가보시면 메일이 하나 와 있을 거고요. 여기서 잘 인증을 해야 나머지 거에도 연동이 되는 거예요. 안 됐다 하면 그냥 여기 추가하시면 돼요. 안 되는 거는 그냥 지우셔도 되고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계정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머스, 얘도 로그인이나 회원가입을 하려고 눌러보면 여기 고양이 마크가 있잖아요. 카카오도 안 돼요. 카카오 하지 마세요. 그냥 구글 또는 GitHub인데 웬만하면 GitHub으로 지금 이 녀석은 계정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은지 정도만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프로그래머스는 방금 전에 제가 누른 게 고양이 마크입니다. 그냥 누르기만 하면 돼요. 회원가입이던 로그인이든 상관없이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로그인 눌러도 똑같아요. 그냥 이것만 누르면 돼요. 대신에 전자 조건은 GitHub가 다른 탭에서 로그인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오셔서 확인해야 되는 거는 GitHub 계정이 내 걸로 로그인이 되어 있나, 되어 있지 않나, 이거 하나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메일 계정, 특히 지메일 계정 딴 사람 걸로 되어 있는 경우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오시자마자 그냥 확인을 하나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듣는 수업 시간 동안에는 수업 시간 동안에는 그냥 내 계정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게끔. 일단 얘도 당장 필요하진 않아요. 나중에 좀 쓰게 될 건데, 여기 보시면 스쿨과 커리어로 나뉘는데요. 커리어 같은 경우는 진짜로 나중에가 될 거예요. 얘는 채용 공고 같은 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쪽 포지션에 있어서 프론트엔드든 백엔드든 자바든 파이썬이든 C언어든 이제 좀 많은 회사, 알만한 회사들이 그런 식으로 토스뱅크 서버 디벨로퍼잖아요. 여기도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써야 되는지 알려주는 편이에요. 좀 나중에 되겠죠. 얘는. 이 중에서 우리는 요거 하나 하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채용 공고는 나중 문제고,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건 이쪽 스쿨 쪽이에요. 스쿨 쪽에 보시면 연습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코딩 테스트 연습. 그래서 여기서는 뭘 해야 되냐면, 여기서 해야 되는 건 자바 공부를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을 풀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바 문법을, 배운 문법을 써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못 하잖아요. 이걸 다른 언어를 하셨으면 다른 언어로 하셔도 되는데, 지금 당장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얘도 좀 진행을 하고서 진행하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미리 해놓은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code.org인데요. code.org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영어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웬만하면 영어. 이제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한글 사용을 좀 빈도수를 낮춰야 돼요. 해석이 안 된다면 번역기를 많이 사용해야 되고요. 실제로 영어 실력이 막 엄청 중요하다까지는 아닌데 무슨 말을 하는지까지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서도 이제 언어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웬만하면 잉글리시로 통일을 해주시고요. 진짜 못 알아먹겠다 싶으면 번역을 하세요, 차라리.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인 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Continue with Google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지메일 계정이 다른 탭에서 내 계정으로 되어 있다면 그냥 얘만 누르면 끝이에요. 눌러서 선택만 하면 다른 탭에서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인증 절차 없이 그냥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로그인을 해줄 거고요. 그러면 이런 창이 뜰 거예요. 대시보드라는 창이 뜰 건데, 얘는 진짜 좀 초급자들을 위한 건데 얘 소개는 자세히는 좀 이따가 해볼게요. 일단 가입 먼저. RETL 얘도 마찬가지로 사인업 로그인 있잖아요. 최초에는 사인업을 한번 해줘야 돼요. 근데 고양이 마크 있죠. 얘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요. 뭐 무슨 초록 버튼 누르게끔 되어 있을 건데 걔만 누르면 끝나요. 네. 만약에 이렇게 안 하신 분들, 그러니까 로그인을 다시 사인업을 하는데 여기다가 직접 하신 분들은 다시 하시면 돼요, 이걸로. 그러면 알아서 할 겁니다, 이거. 그래서 가입까지만, 얘는 이제 좀 이따 직접 쓸 거예요. 세팅도 좀 필요하고. 일단 코드업 먼저. 맨 아래에 있는 거 코드업. 얘는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연동되는 게 없어요.
그냥 생으로 해야 돼요. 얘는. 근데 이것마저도 웬만하면은 이런 이메일 같은 거 쓸 때 이제 아까 만들었던 지메일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얘는 이제 문제집인데요. 이것도 당장은 못 할 거니까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해야 돼요. 이것도 좀 진행을 하다가 제가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얘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얘는. 그리고 얘는 초반에 좀 중요할 거예요. 타이핑 클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얘가 가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페이지가 두 개예요. 사인업 페이지가 하나 있고 로그인 페이지가 하나 있어요. 사인인 페이지가 하나 있어요. 최초에 내가 사인업을 하지 않았는데 사인인 위드 구글을 누른다면 얘가 뭘 하는지 몰라요. 안 보내줄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업을 최초에 한 번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계정이 연동이 되어 있다면 마찬가지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뜰 건데요. 얘는 그냥 타자 연습이에요. 영타 연습이에요. 지금 타자가 느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요거 시간 있을 때 하루에 한 2-30분 정도만 투자를 해주세요. 타자가 느리다는 건 불리해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분명히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영타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건데 내가 영어 타자가 느려서 개발을 못한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틀린 말인데 대신에 불리한 거는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같은 시간 내에 쓸 수 있는 단어의 개수나 이제 쓸 수 있는 양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 수업만 진행해도 저는 앞에서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있을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영타 속도에 맞춰주지 않을 거예요. 따라오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뭔가를 받아 써야 되는데 또는 뭔가 수행을 해야 되는데 과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속도가 느려서 수행을 못하면은 손해잖아요. 같은 시간을 들였는데 저는. 그래서 꾸준히 좀 연습을 해주시면은 나중에는 좀 빨라져 있을 거예요. 일단은 간략한 소개였는데 사실 이 녀석들은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얘네들을 안 외워도 되고요. 따로 주소창에다가 뭐 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기 누르면 다 이동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기터브 빼고 기터브는 여기서 당장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보시면 코드업 들어있고요. 코드업 그리고 프로그래머스 들어있고요. 그리고 타이핑 방금 전에 이거 마지막에 했던 거 이거 영타 연습 하는 거 들어있고요. 그리고 코드.org도 들어있어요. 여기 있는 거 아까랑 창이 좀 다르죠. 그리고 REPL도 여기 있습니다. 아까 로그인을 한번 해놨기 때문에 제 걸로 여전히 되어 있는 건데 또 프로그래머스 뭐 다른 링크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없는 게 기터브는 여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따로 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따로 연동할 뭔가가 없어서 어차피 계정이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여기 다 있어서 우선은 얘를 사진을 촬영 안 해도 돼요. 그냥 얘만 아시면 돼요. 어차피 다 이 안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좀 자세한 소개를 드리자면 여기다가 코드.org를 치게 되면 이런 창이 뜬단 말이에요. 사인인을 하시면 제 걸로 로그인이 됐고요. 당연히 여러분 본인 걸로 로그인이 되어야 하고요. 이런 창이 뜰 건데 이거 어디로 갈지 잘 못 찾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로 오세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돼요. 코드.org 2, 3, 4. 그래서 3단계를 보시면 이런 이제 문제 창이 뜨는데 이런 타원형은 안 해도 되고요. 사실 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 것들 하나하나를 다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미로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한국말로 하시는 분들은 메이즈 1번을 클릭을 해보면 이런 식이에요. 요 위에 문제가 나와 있을 거고요. 왼쪽에 문제 상황이 표현이 될 거고요.
여기서 when run은 이 run을 말해요. 즉 실행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블럭을 여기다 꽂아 넣게 되면은 얘는 한 줄의 코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붙여놔야 돼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얘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실행 버튼을 누를 건데요, 제가 꽂아 넣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거는 예측이랑 예상, 뭐 유추, 정보 분석, 뭐 현황 분석 이런 식이에요. 현황 파악. 제가 런 버튼을 눌러서 얘를 어떠한 동작을 하게 할 건데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정보를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리셋해서 다시 원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떠한 변화가 생기잖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를 머릿속으로 다 생각을 해보세요. 최대한 자세하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이게 그냥 앞으로 가네가 되면 안 돼요. 이제 그냥 다 끄집어내야 돼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move forward 블록 그대로를 얘는 수행을 한다는 거. 앞으로 간다는 거 대신에 얼만큼 가는지까지도 보셨어야 돼요. 이 move forward 블록 한 칸은 여기 격자 무늬가 있죠. 이렇게 체크 무늬로. 이 체크 무늬 한 칸인가? 라는 이제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행동을 보고서 사람이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른쪽으로 갔잖아요. 근데 얘 기준에서는 앞으로 간 건가? 이런 것도 이제 좀 파악을 해야 될 거고요. 직진이에요. 얘 입장에서는 직진이 맞아요. 그러면 한 칸 직진을 했는데 그럼 이게 블록 한 개당 한 칸인가는 두 개를 꽂아놓고 실행을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얘기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 진짜인가를 알아보려면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이렇게 이때 우리 생각이 맞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많이 거쳐야 돼요. 그러면 얘가 다른 데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보고 있는 방향으로 무브 포워드가 맞구나 싶은 거잖아요. 이제 이걸 해보기 전에 몰랐던 거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거 안 쓰는 거는 여기 왼쪽에다 버리시면 됩니다. 그냥 문제 해결하려면 그냥 이 초기 상태에서 앞으로 3칸만 가면 되잖아요. 이러면 문제는 풀려요. 여기 스텝은 얘를 한 줄 한 줄 실행을 시켜줄 거고요. 그래도 문제는 해결이 돼요. 또 그냥 런 버튼 누르면 그냥 쭈루룩 순차적으로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또 풀려요. 대신에 예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이제 제가 블록을 이렇게 쌓았어요. 런 버튼 누르면 이 녀석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 녀석의 행동 양식. 분명히 블록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그죠? 런 버튼 누르면 원위치를 하잖아요. 그죠? 왼쪽 봤다가 오른쪽 보면은 원 상태죠. 그리고 앞으로 3칸이면은 아까 전에 문제 풀린 상황이랑 같아졌어요. 결과로 따져보면. 그죠? 이러면 풀려요. 풀리는데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여기 최소 4개면 충분했는데 웬 런을 포함해서 이렇게 4개면 충분했는데 쓸데없는 거 2개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여기 이렇게 진한 초록색이 아니라 약간 연두색으로 될 겁니다. 최대한 지양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최소 블록 개수를 지켜야 돼요. 웬만하면. 이러면은 뭐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쉬워 보일 수 있는데 초급자들한테는 좀 뒤로 가면 어려워질 문제가 이런 거. 좀 숫자도 다뤄야 되고 각도도 다뤄야 되고 이제 뭐 반복 시행도 다뤄야 되고. 그래서 얘는 초등학생 나이대가 좀 어려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나이대가 좀 어린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래밍 공부를 한다면 얘네들은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다루면 블록의 형태나 모양에 따라서 뭔가 이제 기능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 변수, 조건, 반복 함수 등 기초적인 제어문을 다룰 수가 있어요. 좀 까다로워질 수 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이런 애들 영어 번역 잘 하셔야 되고요. 얘는 검사 같은 건 따로 진행 안 할 거예요. 개인이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막 나는 하루에 몇 개씩 꼭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뭐 그냥 하루에 3-4개씩 좀 꾸준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에 확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얘는 좀 꾸준히 갖고 갈 거예요. 지금은 코스 3을 보여드린 거고요. 이게 만약에 너무 어렵다, 이거 너무 어려워서 못 해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코스 2부터 하시면 됩니다. 코스 2도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코스 3을 전부 다 했다, 그냥 싹 다 해버렸다 그러면은 4로 가서 해주시면 돼요. 근데 3이 적당한 것 같다 하시면은 3을 위주로 먼저 해주시고요. 얘는 좀 수준에 맞게, 자기 수준에 맞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치지 마세요. 여기다가 코드.org 이렇게 치지 마세요. 여기서 이동하면은 바로 문제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 요거 이용해 주시고요. 타원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정원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언제 하냐면 뭐 숙제 이런 거 아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제가 1일차에 문제 이렇게 넣어드렸잖아요. 제가 얘를 풀어주세요 하는 시간이 부여가 될 거예요. 근데 내가 본인이 만약에 다 풀었다, 시간이 남는다, 강사가 부여해준 시간보다 나는 더 빨리 풀었고 할 게 없다 하시면은 요거 하시면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서 수업 오시면 이렇게 2가지 탭은 띄워져 있어야 돼요. 우선은 수업 페이지 하나랑 코드.org 하나랑 그냥 자연스럽게 요거 하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참, 그리고 지금 수업 시간 자체가 09시부터 09시 50분, 그 10시부터 10시 50분, 그리고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 할 건데요. 실질적인 수업 시간은 09시 10분부터, 그러니까 진도 시작 시간은 09시 10분부터 할 거예요. 이거는 모든 기초 언어 수업에서 저는 이렇게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이거 뭐 이때 할 거니까 늦어도 된다 이게 아니라 9시까지 오셔서 얘를 하고 계세요. 얘 또는 이전 날 했던 거 또는 다른 과제들 앞으로 많이 나갈 거예요. 다른 과제들 수행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워밍업 시간 정도는 가져주셔야 돼요. 이거는 모두 통일해서 저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아침 수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있어요. 얘는 특히 초급자들한테는 복습 또는 코드.org를 해주시면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늦어도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고 계셔야 돼요. 얘는 후반으로 갈수록 할 시간이 없어질 거예요.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다른 언어를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다, 나 변수, 조건, 반복, 함수 이런 거 처음 들어본다 하신 분들은 특히나 더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임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리고 이 정시에 시작해서 50분에 끝난다, 이거는 그냥 가이드라인 정도고, 제가 진도나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당겨질 수도 있고 조금 더 미뤄질 수도 있는데 쉬는 시간 10분은 보장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날의 상황에 맞게 좀 유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은 지켜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소개를 이어서 해보자면 요거 하나 남았죠. 얘도 여기 있어요. repl.it. 지금 이렇게 치고 들어오던 로그인이 되어 있겠죠 당연히. 로그인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고양이 마크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이렇게 들어오던, 여기 보시면은 크리에이트 있죠. 크리에이트 있죠. 이것만 눌러야 돼요 지금 상태에서는. 근데 여기 보시면 크리에이트 한 상태가 부여가 되어 있어요.
지금은 수업 페이지에서 크리에이트를 안 하고 그냥 누른 거잖아요. 이 링크 자체를 누른 거잖아요. 근데 얘는 create REPL이라고 상태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여기서 하던 똑같아요. 자바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은 그냥 아무거나 디폴트 타이틀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create만 해도 돼요. 여기서 그냥 create 해도 돼요. 새로 해도 돼요. 근데 블랭크이기 때문에 이때는 자바가 선택되어 있는 그 녀석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내가 이 연습장마다 노트마다 구별을 좀 해야 된다 하시면은 여기 타이틀을 정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create REPL을 해보시면은 이런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주세요. REPL은 한번 create 해주세요. 얘 누른 다음에 그냥 create REPL 하시면 돼요. 수업 페이지에 있는 REPL IT 얘 누른 다음에 이거 파란 버튼 눌러주시면 끝나요. 이 녀석은 여기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설정에 의한 거니까. 그래서 이 창이 뜨셨다면은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건 이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창까지 띄우셨다면 왼쪽에 보시면 이게 적혀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툴스를 열어보세요. 툴스 열어보시면 여기 세팅스 들어있을 겁니다. 세팅스 클릭해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뜰 거예요. 얘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스택드냐 이런 모양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 여기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만들 거냐 이 차이에. 그래서 세팅스 열어주시고 얘는 뭐 그냥 취향껏 보시면 콘솔이라는 창이 하나 있어요. 콘솔 이 녀석의 위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왼쪽 오른쪽으로 할 거냐 아니면 위아래로 할 거냐. 그래서 얘는 맞춰주시면 되고요. 폰트 사이즈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맨 제일 크게 했는데 이것도 그냥 시력에 맞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 인덴트 타입이랑 인덴트 사이즈는 저랑 똑같이 해주세요. 스페이시스 2 그리고 나머지도 저랑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 고스트라이터는 활성화하지 마시고요. 액티브 버튼, 액티베이트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 하지 마시고, 코드 인텔리전스는 디세이블드로 해주세요. 코드 인텔리전스 얘는 디세이블드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세팅인데 얘는 온라인 툴이라서 그냥 내 로그인 상태에 요거 한 번만 해주시면 세팅은 다 통일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다른 환경에서 얘를 열어도 똑같아요. 실제로 사용하는 툴은 다른 건데 이 녀석을 바로 시작하게 되면은 문제가 좀 있어서 익숙해질 때까지는 이 녀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코드 진행 상황을. 이게 온라인 환경에서 실행을 할 수 있는 REPL이라는 거고, 그냥 온라인 실행기라고 보시면 돼요. 내용 숙지를 어느 정도 하고 난 뒤에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수업에 오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위에 탭 상황이 수업 페이지 하나, 그리고 요거 하나 만들어서 여기까지 띄워 주시고요. 크리에이트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크리에이트 해주시고, 그리고 얘 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학원에 오시면 로그인 상태 먼저 다 확인해 주시고, 요거 REPL 하나, 그리고 코드.org 하나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얘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페이지랑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옆에 이런 게 뜨는데 얘는 무시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친 다음에 화면에 여기 이렇게 떴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에서는 안 떠 있을 거예요. 이런 문자들이
세로 고침 F5 키를 누르시던가 아니면 여기 왼쪽 상단에 있는 세로 고침을 눌러주시면은 저랑 똑같은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그때 제가 뭔가 업데이트를 해드린다 하면은 세로 고침 키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질문 같은 경우는 수업 때 질문은 상관없어요. 웬만하면 제가 설명할 때는 좀 자제를 해주시고 설명이 끝났다 싶으면은 그때는 아무 때나 상관없습니다. 아무 때나 뭐 손들고 하셔도 되고 저를 불러도 되고요. 아니면 쉬는 시간에 오셔도 되고 쉬는 시간에 저를 불러주셔도 되고요. 수업 끝나고 뭐 바쁘시지 않다면 저한테 뭐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따로. 근데 이제 제가 없을 때는 질문할 때 문제가 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수업 시간이 아닌 그 외적인 시간에 내가 공부를 따로 하고 있는데 모르는 게 생겼다, 질문거리가 생겼다면 당장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당장 도와줄 사람이 없다 싶으면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여기 그냥 오픈 채팅 걸어놨어요. 카카오톡으로 1대1 채팅으로 걸어놨으니까 여기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맡고 있는 수업 자체가 많아가지고 어느 수업에 누구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좀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에 맞는 내용을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주셔야 돼요. 내가 모르는 문제들, 내가 모르는 사항들을 상대방한테 먼저 이해를 시키는 거는 능력이에요, 그냥. 그래서 웬만하면 너무 늦게는 자제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보자마자 답변을 드릴 거고, 이게 안 된다 싶으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드릴 건데요. 얘는 뭐 가끔 제가 못 보고 지나칠 때가 있어요. 질문이 들어오는 양이 꽤 있어서 이 사람이 너무 안 보는 것 같다, 강사가 너무 좀 너무 늦는 것 같다 하시면은 그냥 뭐 점 하나라도 그냥 보내주세요. 그냥 위로 끌어올려 주세요. 수업 시간에는 자유롭게 해주시되 설명만 끊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되 이제 수업 외적인 시간에는 여기로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도 좀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질문하는 방법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는 지금 이거 화면 녹화 중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말하는 거랑 이 화면이랑 같이 유튜브에 올려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동영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게 올려드리는 이유는 이제 복습이 1순위고요. 복습 자료로 활용을 하는 게 1순위고, 그럼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1일차고 그 다음에 2일차, 3일차 이렇게 쭉 진행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진짜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2일차에 참석을 못했다. 이날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참석하기 전에 이날 뭐 했는지를 보고 와주시면 돼요. 근데 얘만 믿고 있다가는 놓치는 게 꽤나 많을 겁니다. 저는 이거 전부 다 녹화하지 않을 거예요. 내용마다 중간중간에 끊을 거고 수업 이 1시간 전체를 녹화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눠서 올릴 거기 때문에 영상으로 안 올라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대면으로 나오는 거랑 실시간으로 듣는 거랑 영상으로 그냥 수업을 참여를 하는 거랑 웬만하면 출석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출석만 보장이 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어요. 내가 당장 코드를 직접 짜는 수준까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믿고 빠져도 된다 이게 아니라 최대한 복습 자료로 활용을 해달라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수업 듣는 도중에 뭔가 놓쳤다, 내 시선이 스크린과 이 화면을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뭔가 놓친 것 같다. 왜냐면 화면 전환이 굉장히 빠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놓친 부분이 있다면 그 놓친 부분을 다시 들으셔도 돼요. 다시 보셔도 돼요. 그냥 수업 시간에 보셔도 돼요. 그리고 자막 같은 경우는 알아서 유튜브 측에서 올려주는 거고, 또 화질 같은 것도 얘네가 알아서 개선을 해줄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유튜브 측에서 알아서 해주는 걸로. 자막이 완전히 일치하진 않을 거예요. 저는 최우영이라고 하고요. 저랑 같이 수업해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꽤나 많은 수업을 맡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모르는 게 있다, 뭐 물어볼 사람이 없다, 아무거나 물어보셔도 돼요. 자바뿐만이 아니라 뭐 C언어 계열, C언어, C++, 또 프론트엔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뭐 React, Vue, 노드 이런 거 상관없고, 또 자바, DB, DBMS, JSP, 스프링 부트,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상관없어요. 그리고 파이썬 계열도 상관없습니다. 파이썬, 장고 뭐 이런 거, 파이참을 써서 뭐 비주얼 스튜디오를 써서 상관없습니다. 툴은 뭘 쓰든 상관없고, 기초적인 거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나 뭐 이런 거, 또는 데이터 시각화, 그러니까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같은 것도 상관없어요. 그냥 데이터 마이닝 이런 것도 상관없고, 그냥 공부하고 계신 거 물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초급자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한 적이 없다, 해본 적이 없다면 여기에 좀 집중을 해서 질문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아마 이거 하기도 좀 시간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열흘 수업이잖아요. 방학 특강이라서 쭉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따로 뭔가 더 투자할 만한 시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 거를 바탕으로 내일 써먹어야 되니까 이 오늘 오전에 수업이 끝나면은 그 나머지 시간은 내일 거 할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좀 따라오기 벅찰 수도 있어요. 시간 투자를 좀 시간 투자 설계를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 웬만하면 다른 거 하는 거 없다 하시면은 그냥 수업 내용 위주로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